족집게 모의고사 시리즈로 공부하면 몇 문제 차이로 떨어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재 전체를 짜임새 있게 고득점 만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니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36번. 대상자가 일어설 때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2, 3분이라도 서 있을 수 있으면 서 있게 한다. 2.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한다. 3.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며 격려한다. 4. 걸을 수 있더라도 낙상 방지를 위해 휠체어를 사용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만 떨어져서 지켜본다. 정답은 4. 걸을 수 있더라도 낙상 방지를 위해 휠체어를 사용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걸을 수 있으면 휠체어에 태우지 않도록 해요. 37번.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 3.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4. 대상자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가급적 억제대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정답은 5. 가급적 억제대를 사용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억제대를 사용하면 자세 변환이 힘들어 욕창이 생기고 관절이 굳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38번.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침대 머리를 약 30에서 60도 정도 높인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여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한다. 3.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게 한 후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4. 침대 머리를 높이지 않고 반듯하게 눕게 한다. 5. 턱을 약간 내밀게 하면 음식을 삼키기 쉬워진다. 정답은 1. 침대 머리를 약 30도에서 60도 정도 높인다입니다.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게 하고 턱을 몸쪽으로 약간 당기게 하면 음식을 삼키기가 쉽고요.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상자는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주고 침대에 걸터 앉게 해요. 그림에서 보듯이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앉기 어려운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30에서 60도 높이고요. 침대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는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요.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을 몸쪽으로 약간 당기면 음식 삼키기가 쉬워요. 외울 때는 안못 3060 수기턱 당기, 안못 3060 수기턱 당기, 안못 3060 수기턱 당기. 39번.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건강한 쪽을 위로하여 옆으로 눕게 한다. 2. 건강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3. 마비된 쪽을 밑으로 하여 똑바로 눕게 한다. 4. 침대 머리를 높이지 않고 수평이 되게 한다. 5.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게 한다. 정답은 5.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게 한다입니다. 마비 쪽에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줘야 마비로 힘이 없는 쪽이 식사하는 동안 지탱이 되겠죠. 40번. 안약 넣는 위치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가번 2. 나번 3. 다번 4. 라번 5. 마번. 정답은 4. 라번입니다.
하부 결막낭, 아랫 눈꺼풀, 하안 검은 같은 말이에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안약 넣는 위치를 표시했어요. 하부 결막낭 중앙, 하부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으로 1-2cm 높이에서 아랫 눈꺼풀 중앙, 아랫 눈꺼풀 중앙이나 외측으로 1-2cm 높이에서 하안 검 중앙, 하안 검 중앙이나 외측으로 1-2cm 높이에서 다 같은 뜻이에요. 시험에 이런 식의 보기는 같은 말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정답을 잘 고르세요. 멸균 소매 멸균수 또는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요. 대상자에게 천장을 보게 하고 아랫 눈꺼풀을 아래로 당겨 결막낭을 노출해서 안약 투여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요. 41번. 비위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연락한다. 2. 경관영양 주입 후 상체를 높이고 30분 앉아있게 한다. 3.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왼쪽으로 눕혀서 주입한다. 4.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주입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그고 바로 관리 책임자에게 알린다. 정답은 3.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왼쪽으로 눕혀서 주입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오른쪽으로 눕히면 기도로 역류되지 않고 영양액이 잘 내려갑니다. 오른쪽으로 눕혔을 때와 왼쪽으로 눕혔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눕히면 오른팔이 바닥과 닿게 되죠. 왼팔은 천장 쪽을 향하게 되고요. 위장은 좌우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왼쪽이 크고 넓고 오른쪽이 얇아요. 위장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큰 주머니 모양이 왼쪽으로, 얇은 주머니 모양이 오른쪽으로 있죠. 그러다 보니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으로 눕히면 영양액이 큰 주머니에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히면 상대적으로 위장에 영양액이 잔류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기도로 역류될 가능성이 줄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눕히면 위와 연결되어 있는 소장, 십이지장에서 대장 직장으로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잘 흘러내려갑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하는 경관영양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히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서 정답을 고를 땐 일반 상식보다는 교재 그대로 이 답을 고르시는 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일어나지 못하는 경관영양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외울 때는 각자 기억하기 좋은 대로 외우세요. 오른쪽으로 눕혀 경관영양. 그래서 오쪽 눕혀 경관, 오쪽 눕혀 경관, 오쪽 눕혀 경관. 42번. 경구약 복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알약은 약뚜껑으로 옮긴 후에 손으로 옮긴다. 2.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곱게 빻아서 투약한다. 3. 물약 뚜껑은 뚜껑의 위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4.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따른다. 5. 가루약은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정답은 2.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곱게 빻아서 투약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알약이 많으면 두세 번 나누어서 먹여요. 그림에 보듯이 뚜껑 제일 윗면이 테이블과 맞닿게 놓여지는 것이죠. 뚜껑 안쪽이 테이블과 맞닿게 하면 테이블 위의 균들이 뚜껑 안쪽에 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약이 오염되니까요. 43번. 안약과 귀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상온의 그늘에 보관. 2. 냉장실 서랍칸에 보관. 3. 냉장실 문칸에 보관. 4. 햇볕이 잘 드는 건조한 곳에 보관. 5.
건조되지 않게 욕실 수납함에 보관. 정답은 1. 상온의 그늘에 보관입니다. 알약은 햇빛 피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요. 시럽 종류라던가 물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약병에 쓰인 보관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해요. 귀약과 안약 투약 후에는 약병 입구를 생리식 겸 수솜으로 잘 닦아 상온 그늘에서 보관해요. 알약은 햇빛 피해 건조한 곳이니까 알햇피건, 물약은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한 곳이니까 물직피서, 귀약과 안약은 생리식 겸 수솜으로 닦아서 상온 그늘에 보관이니까 귀한 생솜 상그. 외워볼까요? 알햇피건, 물직피서, 귀한 생솜 상그, 알햇피건, 물직피서, 귀한 생솜 상그, 알햇피건, 물직피서, 귀한 생솜 상그. 44번. 침상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텔레비전을 끈다. 2.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깐다. 3.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한다. 4.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 5.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색이 진하고 냄새가 심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1. 텔레비전을 끈다가 틀린 답이에요. 텔레비전을 켜두면 TV 소리에 배설하는 소리가 묻혀지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배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45번. 유치 도뇨관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유치 도뇨관은 방문 간호사가 교환한다. 2.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2, 3회 확인한다. 3.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어도 보행 가능하다. 4.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5.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기간에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2.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2, 3회 확인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두세 시간마다 확인합니다. 46번. 칫솔질을 할 때 유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칫솔질보다 치실을 사용한다. 2. 치약을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서 닦는다. 3.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린다. 4. 칫솔질은 매 식사 후 10분 이내에 5, 6분간 한다. 5. 칫솔로 혀를 닦지 않는다. 정답은 2. 치약을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서 닦는다입니다. 치실은 꼭 사용하는 게 좋지만 피가 날 수 있는데요. 혈액응고장애가 있을 땐 출혈이 잘 멈추지 않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닦고 혀도 잘 닦아주도록 해요. 사진에 보듯이 칫솔 위에 치약을 가득 올려 짠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고요.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짠 모습이 올바르겠습니다. 47번. 올바른 손발톱 깎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손톱은 일자로, 발톱은 둥글게 깎는다. 2.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 3. 손톱과 발톱 모두 둥글게 깎는다. 4. 손톱과 발톱 모두 일자로 깎는다. 5. 깎는 방법은 상관없고, 염증이 있으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2.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는다입니다. 사람마다 손발 모양이 다르지만 보통 손가락 끝은 둥글고 발가락 끝은 일자에 가깝기 때문에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도록 하는데요. 특히 발톱을 둥글게 깎으면 발톱이 자라면서 살에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염증과 통증 예방을 위해서 올바르게 깎도록 해요. 48번.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밖으로 나온 코털은 깎는다. 2.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3.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4. 이마, 눈, 코, 입, 볼, 목, 귀 순서로 닦는다. 5. 세안 시 코안을 깨끗이 닦고 콧방울도 닦는다. 정답은 4. 이마, 눈, 코, 입, 볼, 목, 귀 순서로 닦는다가 틀린 답이에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순으로 닦아요. 여기 곰돌이 사진이 있네요. 사진에 보듯 곰돌이는 코가 커서 코봉이에요. 곰돌이 눈코봉이. 눈코봉이와 눈코볼입은 글자의 자음이 같죠. 그러니까 똑같이 니은, 키읔, 비읍, 이응이라 기억하기 쉽죠. 곰돌이 눈코봉이. 곰돌이 눈코볼입. 곰돌이 눈코봉이. 곰돌이 눈코볼입. 곰돌이 눈코봉이. 곰돌이 눈코볼입. 얼굴 씻는 순서는 곰돌이는 코봉이. 그래서 눈코볼입이라고 했죠. 여기 곰돌이 사진에는 뿔이 있고 목도리도 했네요. 그래서 이마귀 곰돌이 목도리. 그래서 이마 귀목. 아시겠죠? 얼굴 씻는 순서 쉽게 외워볼까요? 곰돌이는 코봉이. 이마귀 곰돌이 목도리. 그래서 이마 귀목. 곰돌이는 코봉이. 눈코볼입. 이마귀 곰돌이 목도리. 이마 귀목. 그래서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순서예요. 49번. 목욕을 돕는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목욕물 온도는 따뜻하게 40도씨 내외로 맞춘다. 2. 식사 직전 또는 직후에는 목욕을 피한다. 3.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4. 치매 노인이 목욕을 거부하면 강한 힘으로 제어하며 목욕시킨다. 5. 소변이나 대변은 목욕 전에 보도록 한다. 정답은 4. 치매 노인이 목욕을 거부하면 강한 힘으로 제어하며 목욕시킨다가 틀린 답이에요. 강제로 목욕시키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유도하도록 해요. 50번.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단추 있는 옷 벗기는 순서는 몇 번일까요? 가아. 수액을 건다. 나아. 마비된 쪽 팔을 벗긴다. 다아. 건강한 쪽 팔을 벗긴다. 라아.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에 밖에서 안으로 뺀다. 1. 가나라다. 2. 날아가다. 3. 달아가나. 4. 다나라가. 5. 라가나다. 정답은 3. 달아가나입니다. 무조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세요. 입마 벗건. 입힐 때는 마비 팔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팔부터. 그런데 왼쪽 팔이 건강하고 수액이 있는데 단추가 없는 옷일 때는 정답을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입힐 때는 오른쪽 팔 머리 수액 왼쪽 팔이고요. 벗길 때는 왼쪽 팔 수액 머리 오른쪽 팔이에요. 수액은 건강한 팔에 꽂으니까 건강한 팔과 수액이 바로 붙어 있는 보기로 고르세요. 왼쪽 팔이 건강하다면 수액과 왼쪽 팔이 바로 붙어 있는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팔 머리 수액 왼쪽 팔처럼 수액과 왼쪽 팔이 붙어 있으니까 정답이고요. 오른쪽 팔 수액 머리 왼쪽 팔은 수액과 왼쪽 팔이 붙어 있지 않고 머리와 왼쪽 팔이 붙어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51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 변경 시간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5시간마다. 2. 4시간마다. 3. 3시간마다. 4. 2시간마다. 5. 1시간마다.
정답은 4. 2시간마다입니다.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주고 의자 또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주어 욕창을 예방합니다. 2침대 1의자. 2침대 1의자니까 2침, 1위, 2침, 한의. 한의원에서 귀에 꽂는 작은 침을 2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울 때는 2침 한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52번. 휠체어를 접을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가. 팔걸이를 접는다. 나. 발 받침대를 올린다. 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라. 시트를 들어 올린다. 1. 가날하다. 2. 갈아나다. 3. 날아가다. 4. 다갈라나. 5. 다날아가. 정답은 5. 다날아가입니다. 휠체어 접고 펴는 문제를 풀 때 상표만 기억해서 답을 고르세요. 휠체어를 접고 펼 때 순서는 상표, 상을 펴고 식사를 하니까 상표, 윗상, 펼치다 할 때 펴. 그래서 상표. 휠체어를 펼 때는 위에서부터, 휠체어를 접을 때는 밑에서부터. 휠체어를 접고 펼 때 순서는 상표. 휠체어 구조를 보면 팔걸이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이 시트. 그 다음에 발받침이 있으니까 높이 순서대로 쫙 펴면 돼요. 휠체어를 접고 펼 때 순서는 상표. 휠체어를 펼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펴고요. 휠체어를 접을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쫙 접으세요. 휠체어를 접고 펼 때 순서는 상표, 시트 발받침 팔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위에서부터 쫙, 밑에서부터 쫙이고요. 상표니까 펼칠 땐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팔걸이부터 펴면 돼요. 휠체어를 접고 펼 때 순서는 상표. 휠체어를 접든 펴든 무조건 잠금 장치부터 잠그고 시작해요. 휠체어를 접고 펼 때 휠체어가 굴러가면 안 되니까 잠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잠잠상표, 잠잠상표, 잠잠상표. 53번.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올바른 휠체어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1.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 2. 휠체어를 옆으로 기울여서 이동. 3. 뒷바퀴를 들어올려 이동. 4. 휠체어를 뒤로 돌려 이동. 5. 지그재그로 이동. 정답은 1. 앞바퀴를 들어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입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때를 요약해 볼까요?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올린다는 문제가 출제되면 정답은 두 가지 상황뿐이에요. 1. 울퉁불퉁. 2. 턱을 오를 때. 휠체어 문제에 울퉁불퉁이라는 단어와 턱을 오를 때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앞바퀴를 들어올린다가 정답이에요. 외우기 어렵다면 이렇게 이야기로 기억해 두세요. 턱 끝을 다쳐서 성형으로 봉합해도 울퉁불퉁하네요. 매일 손으로, 앞발로, 앞바퀴로 턱을 들어올려 확인해요. 발로 턱을 들어올리지는 않잖아요. 손으로 턱을 들어올리죠. 곰돌이 손은 앞다리고 곰돌이 발은 뒷다리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들어올린다는 말은 곰돌이 앞다리로 들어올린다는 말이겠고요. 그러니까 앞바퀴를 들어올린다는 말인 것이겠죠. 외워볼까요? 울퉁불퉁한 턱을 앞발. 그러니까 손으로 들어올려서 확인해요. 앞발은 앞바퀴니까. 앞바퀴를 들어올려야 되는 상황은 울퉁불퉁한 길과 턱을 오를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4번. 지팡이를 짚으며 계단을 오를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2.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3.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4.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지팡이.
5.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정답은 2.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서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문제가 출제되면 무조건 지팡이 먼저예요. 계단을 오를 때든 내려올 때든 계단에서 보면 무조건 건강한 다리가 계단 위쪽에 있어야 되고요. 평지는 이렇게 외우세요. 평지와 내려올 때는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 4편, 내려올 때에 4, 평평한 곳 할 때 편. 그래서 4편, 지팡이 4편, 내려올 때와 평평한 곳을 걸을 때의 지팡이 사용법은 같아요. 내려올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고요. 평지를 걸을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예요. 그러니까 평지를 걸을 때와 내려올 때의 답이 같아요. 외워볼까요? 지팡이 4편, 지팡이 4편, 내려올 때와 평평한 곳, 지팡이를 짚고 내려올 때와 평평한 곳을 걸을 때의 순서가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는 지팡이 4편, 지팡이 4편, 지팡이 4편. 55번.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고 약한 다리를 먼저 옮긴다. 2.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고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옮긴다. 3. 보행기는 건강한 다리의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약 10cm 옆에 놓고 걷는다. 4.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5.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정답은 4.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입니다. 일반 보행기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보편적인 일반 보행기 사진이에요. 보행기에는 1. 일반 보행기 2. 실버카락 불리는 보행보조차 3. 보행차가 있어요. 일반 보행기는 안정성이 높고요. 팔과 손으로 이동하고 느리게 걷도록 해요. 보행보조차는 실버카라고도 하는데요. 가장 불안정한 보행기라서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해요. 쉴 수 있는 의자와 간단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있다는 게 보행보조차의 특징이에요. 보행차는 잘 걷지 못하는 대상자가 사용하는데요. 지팡이보다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지만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과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해요. 그래서 외울 때는 뒤뇌 사용마, 뒤뇌 사용마, 뒤뇌 사용마. 비행기는 차보다 사고율이 낮아서 차보다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발음이 비슷한 보행기로 기억하면요. 일반 비행기는 일반 보행기라고 생각하고 보행보조차, 보행차는 차니까 비행기는 차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일반 보행기가 보행보조차와 보행차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워볼까요? 일반 비행기가 제일 안전. 일반 보행기가 차보다 제일 안전. 보보차 제일 불안. 행차할 때 뒤뇌 사용마. 일반 비행기. 일반 보행기 제일 안전. 보보차. 보행보조차 제일 불안. 행차할 때 뒤뇌 사용마. 보행차 행차할 때 뒤뇌 사용마. 56번. 다음 사진의 복지용구 품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욕창 예방 방석 2. 자세 변환 용구 3. 미끄럼 방지 매트 4. 배회 감지기 5. 경사로. 정답은 1. 욕창 예방 방석 사진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단번에 고득점 만점으로 합격하려면 족집게 모의고사 4를 클릭하세요. 실기문제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